안녕하세요. 공감과 수용 심리상담센터 원장 최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동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상담 나누려고 합니다. 아동틱은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오느냐면요, 어머니가 불안한,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이를테면 틱이 오는 나이가 한 4살, 5살부터 5살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5살,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살, 6살, 뭐 7살, 그다음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엄마가 양육 방법 자체가 불안한 엄마들, 그런 경우에 많이 와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항상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리 와. 목욕탕 들어가면 미끄러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와서 보르릉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 희한한 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 교육용이라고 하면서요, 어떤 도깨비 아저씨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핸드폰에 이제 그 앱을 깔면은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씨알머리가 안 먹힌다 그러죠.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면 정말 4살, 5살 되는 아이들, 6살 되는 아이들도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들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해도 아빠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자기주도적으로다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나이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다고 위협적으로다가 얘기한다든지 그때 막 애들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 왜 그 나이 때 이제 그러느냐면, 이를테면은 아들아이가 예쁜 여동생을 봤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우리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남근기라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거죠. 그런 시점, 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딸들은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빠는 딸바보가 되고,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복잡한데 그건 하나의 학문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남근기라는 시점이 기저귀 떼고서 이제 한 4살, 5살 되면서 남근기예요.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빠가 내 고추를 자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특히 아이들은 그렇고, 딸들은 엄마가 원래는 고추를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근에 선망을 한다 그러죠. 왜 나는 고추가 없어? 쟤는 있네? 쟤는 세네고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 아이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는데, 불안은 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이 불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내가 거짓말하면 엄마가 나쁜 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친구들을 막 때리면 저 친구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너무 세게 야단을 친다든지, 그리고 무서운 뭔가가 나한테 훈육으로서 무섭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귀신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든지,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막 들려준단 말이죠. 야단을 칠 때. 이제 그랬을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집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틱이 생겨요. 왜? 죽을 만큼 불안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서서 뒤로 쓰러져서 죽을 만큼의 그런 불안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틱이 많이 나오고, 동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동생을 봤어요. 남자아이가. 그러면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예쁜 애기인데, 동생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두 시선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뭘 빼앗긴 걸까요? 네, 엄마의 젖을 빼앗긴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기도 많이 나대고요, 미움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때리거나 아니면 더 무섭게 해가지고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틱이 오고요.
근데 틱은 이제 어느 정도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급격하게 왔을 때는 잘 아이를 다독이고 추스려주면, 근데 아기를 낳지 않아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되게 부담감을 갖고요.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 자리를 내 동생이 차지한다라는 거를.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그런 불안감을 느껴요, 아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틱은 어쨌든 사라지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또 나와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될 때마다. 그러면서 뚜레짱이라는 음성 틱 소리 나죠. 그리고 행동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뚜레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뚜레짱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초장에 이 아이를 심리 안정을 시키고 다독여주지 않으면, 그리고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의.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요즘 신문은 조금 작은데 큰 신문, 옛날에 전철에 앉으셔서 이걸 딱 들고 신문을 가리고서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뇌에 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딱 정말 복합적인 뚜레짱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소리도 내면서, 그리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참 안 됐다, 어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틱은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예로다가 동생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동생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엄마 시장 가서 애기 하나 사줘. 그래서 엄마가 애기를 가져서 되게 좋다고 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손자가 5살인데요. 그 친구가 동생을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동생을 보는데 이 친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틱이 약간 눈을 돌려서, 눈을 자꾸 돌리다 보니까는 눈 방향으로 가서 고개를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생겼어요. 아주 급격하게. 그래서 엄마가 아이하고 굉장히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도 아빠도 잘 놀아주고 엄마도 굉장히 잘 놀아주는 편이에요. 눈높이로다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 아이의 최대한, 지금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틱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치료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두지 않아요. 항상 뭐냐면 놀이하고 상담한다고 해요. 아동 상담을 해요. 그러면 말이 되는 아이들은요, 굳이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하는데, 저는 놀이치료를 하지 않아요. 아동 상담을 합니다. 충분히 말이 통하고 아이가 충분히 자기 기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듯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틱이 생겼다가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틱이 또 어느 시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스리시면, 그렇게 한때 그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 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금 현재의 눈에 띄는 틱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아동들이 여러 명 옵니다. 틱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마 마음처럼 따뜻하게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생각을 자아내고, 그 생각을 할 때는요, 애들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틱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엄마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제가 상담에서 많은 그런 수요가 많은 상담의 패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것으로 만날까요? 네, 기대하세요.